한 여성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남자친구와 드라이브에 나섭니다. 잠시 뒤에 남자친구는 한 고급 주택을 가리키며 우리 집이라고 소개하는데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 하지만 곧 여성의 꿈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날 이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뜻밖의 백마탄 왕자님을 만났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증권사 출신의 사업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날수록 뭔가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벌들과도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면서 그 재벌들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도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 고급 주택을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 좀 멀리 차를 대고 부모님께 들키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좀 들어갔다 올게. 그러면서 그 집을 좀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워서 데이트 비용도 도리어 칼같이 반반씩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마탄 왕자 남친 갑작스럽게 제보자 사연자에게 이직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가 되게 추천해주겠다. 내가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냐. 누가 신님한테 이런 조건을 하냐. 내가 센터장한테 특별히 말해서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갑자기 너랑 저번 주에 싸워서 정리했어. 약속이 항상 당일이나 전날 취소가 되고 걔가 하는 말 심심할 때가 다 거짓말이거든. 꼭 그 약속한 대기업 면접 당일 전에 꼭 싸워가지고 그걸 파토를 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추천을 해준다고 했는데 면접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상하게 막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남자친구가 이직하게 해주겠다면서 말했던 연봉, 근무 조건 비현실적일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반신반의했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게 나야. 나니까 가능한 거야. 라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짠가 싶으면서도 면접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면접일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취소가 됐습니다. 평소에 안 그러던 남자친구가 괜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만들더니 너한테 화나서 면접 취소시켰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대신 다른 회사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변수가 계속 생겼다고 합니다. 선수네. 이상하죠. 예.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까 업체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가 있었고요. 역시나. 이 대기업에 전화를 해보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말도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고위 임원들하고 뒷거래이기 때문에 감춘 거야.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다고 해요. 자기가 작성했던 거. 뭔가 이상하죠. 다 이상한데 결국 경찰서에 제보자가 찾아가서 조금 이상하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혹시 금전은 손해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니 그게 없다. 없다면 사기죄나 고소는 어렵다라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놈이었습니까? 네, 한 재력가의 개인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파견업체에게 확인을 받은 건데요. 물어봤더니 뭐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력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재벌가도 아니었던 거죠. 마치 전청조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냥 운전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동냥으로 들은 재벌가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일처럼 떠들고 다닌 거였고요. 이 차 역시 자기 차가 당연히 아니었고 또 이거 고급 주택 근처에서 이거 우리 집이다라고 했던 거 역시 들어간 거. 당연히 자기 집 아니죠. 그냥 다른 사람 집에서 그냥 연기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거 딱 걸렸네 이거 어떡해. 완전 사기꾼이죠. 이 제보자가 남자친구에게 욕설과 함께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말라면서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 사기꾼 남자친구 결국 돈 때문에 나를 만났던 거냐라면서 황당한 말을 하고요.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서는 헤어지자고 말하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취소하면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 제보자 집 앞에 찾아와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 남기고 제보자 앞으로 온 택배와 우편물을 마음대로 열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웠던 제보자 결국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겼고요. 현재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제3자의 이득을 취하는 건 없어요. 저한테 돈을 받아간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진짜 사귈 때도 되거든요. 걔가 법을 공부를 많이 했던지 아니면 이미 고소를 당해서 뭘 알던지 지금도 다음 타깃을 찾고 있겠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 뭐 과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요 정도까지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안 걸릴 정도로. 그래서 SNS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글을 올리니까 정말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누구 아닌가요? 저도 당했어요. 이런 글도 아이고. 있고요.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돈까지 갈취해 갔다. 전과도 있다.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생각이 든 게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나한테는 여기까지 정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구나. 거기까지. 예,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하기 딱 직전까지. 예. 손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네, 사실 이거 당연히 사기 아니냐, 이거 당연히 사기범이지, 사기죄 처벌해야지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사기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라는 게 거짓말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상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결국 거짓말을 해서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속게 만든 다음에 처분행위를 유도해서 돈을 받거나 재물을 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사안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기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전에 다른 건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거나 뭐 물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전까지 해서 그치고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어떤 범죄가 진화했거나 좀 더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교수님, 진짜 이렇게 참 엉뚱한 데만 머리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열등감이 깊고 결핍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부에 대한 동경도 너무 큰데 본인은 이제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은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좀 화려한 연애도 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부나 이런 걸 거짓으로라도 과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속인 거에 또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성에게 뭐 다른 데 취직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또 통제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박 변호사님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허세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처음부터 좀 주의를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긴 진짜 뭐 그런 재력가들 혹은 뭐 기업의 고위 임원들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진짜. 예, 모를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면 그때 순간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렇군요.